주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서 네. 그냥 1, 2학년 때는 그냥 후회 없이 놀자 약간 그런 거였고 3, 4학년 때는 네. 놀다 보니까 학점이 이제 많이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조금 후회가 되긴 하는데 예. 그래도 후회 없이 논 것 같아요. 첫 취준이 굉장히 처참했다고 들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다 통틀어가지고 74전 74패? 아, 패배에 익숙한 남자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매일 오면은 네. 확인하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처음에 이제 속상하다가 이제는 약간 그런 것도 없고 그때 막 제가 없던 병도 생기고 위경련 같은 게 좀 생겼어요. 네, 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밸류체인 생각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가 나와요. 어? 이 산업이 전방 후방을 연결해주는 네.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죠. 어디서 배웠죠? 옴스님입니다. 그 외운 것 틀리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진짜 컸었고 그 걱정 때문에 더 떨렸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대책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그냥 여태까지 준비한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자 해가지고. 정준님의 인생 모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머리를 쓰느냐고 가슴이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이게 제 모토예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정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문학계를 전공했고 그 경영학도 국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석유화학 중견기업의 영업부서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서울대학교 경영정보시스템 학과에서 석사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파란만장한 일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하나씩 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죠. 정준님, 취준공감을 출연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파란만장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또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출연을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란만장한 경험이라는 게 저는 일단 공백기가 한 3년 정도 있고요. 취준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었고 뭐 남들도 다 똑같겠지만 그 전공을 하시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되시죠? 일단은 불어 전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점수에 좀 맞춰서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국제학교에서 좀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불어를 되게 재밌게 배웠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좀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까 불어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경영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창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영학과를 그냥 무심코 그 복수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전공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불어는 약간 언어도 되게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문학도 제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근데 경영학은 솔직히 처음엔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멘붕이었던 게 뭔가 전문적이게 들리는데 남들이 보면 경영학 전공이라는 게 약간 교양 과목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그렇죠. 약간 뭐 체계가 없다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경영학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실망감이 더 컸던 건 아닐까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교 다닐 때의 어떤 목표를 좀 갖고 있었나요?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서 그냥 1, 2학년 때는 그냥 후회 없이 놀자 약간 그런 거였고 그리고 3, 4학년 때는 놀다 보니까 학점이 이제 많이 망가져가지고 학점을 빨리 어떻게든 학점, 이수학점 다 채워서 그래도 좀 좋은 학점으로 졸업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좋은 학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1, 2학년 때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점이 제가 기억하기로 3.5인가? 그 정도로 학점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1학년 때 원 없이 노셨나요? 네, 원 없이 놀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후회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후회 없이 논 것 같아요. 덜 놀아서 후회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많이 놀아라. 그럼 3, 4학년 때는 졸업 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던 게 있나요? 저는 일단은 1, 2학년 때 그 마음 먹었던 것처럼 좀 창업 쪽으로 이제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하도 뭐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이라던가 이런 취업을 다 이제 대기업 취업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압박감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아무래도 좀 학교를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도전을 하기에는 네. 좀 이 나이라는 걸림돌 이런 게 좀 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나이에 창업하려고 지금 아직 엄스님만큼 응원합니다. 배짱이 안 되는 것 아직 같아요. 어립니다. 네. 꿈나무. 그 대학교 입학을 늦게 하셨다고 했는데 뭐 네. 재수, 삼수 뭐 하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횟수로 네. 따지면은 4수. 아, 사수요. 네. 오.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전공이 잘 안 맞아서 네. 나오게 된 케이스인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3, 4학년 때부터 그러면 취업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신 건가요? 이제 3학년 때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학점에 약간 매진하자 이런 학점에? 생각이었고 얼마나 낮았었길래? 불어 전공은 네. 학점이 그렇게 낮지 않았었는데 음. 경영대 전공 아. 수업이 거의 다 C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취준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본격적인 취준은 4학년 1학기부터 시작했어요. 4학년 1학기부터. 첫 취준은 어떠셨나요? 첫 시즌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어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친구들 주로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좀 조언을 얻고 그랬었는데 제가 처음에 취업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 이제 터질 때여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애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공고도 거의 안 뜨고 제가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다 보니까 네. 뭐 나는 이제 그래도 친구들이 이제 들어간 좋은 기업들 이런 데 이제 쓰고 싶은데 네. 기회도 안 주고 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멘탈이 무너졌었던 기억이 나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첫 취준이 굉장히 처참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혹시? 기억하기로 이게 20년 상반기였는데 그때 17전 16패 아, 서류. 서류. 네, 서류 17전 16패였고 네. 하나 면접 갔는데 그 면접도 떨어졌고요. 면접 네. 떨어졌고. 제가 듣기로는 정수님이 첫 취준 때 되게 자신감이 넘치셨었다고. 이걸 네, 들었는데. 왜냐면은 선배들한테 조언받은 것도 많고 이제 음. 나는 나름대로 좀 정보를 여기저기서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취준에 대한 준비가 나름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전혀 아니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뭐가 문제였던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너무 많은 막 정보들이 있고 음. 좀 억지로 약간 짜맞춘 듯한 그런 자소서 억지로 그런 게 되게 짜맞추는 많았어요. 거죠. 뭐 어디 들어가 있는 선배가 얘기할 때 네. 뭐 여기는 이런 거 쓰면 좋아한다. 뭐 뭐 여기는 인재상 강조해야 된다. 꼼꼼함 강조해라. 예, 뭐 영업 직무 무조건 커뮤니케이션이다. 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좀 많이 강조하려고 좀 억지로 많이 풀어요. 근데 현직자가 하는 얘긴데 뭐 꿀팁으로 좀 뭐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들어줄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취준을 진짜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 정보를 좀 거를 건 거르고 나만의 약간 색깔을 그 정보에다 입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막 시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짜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색깔 막 이것저것 섞다 보니까 결국 검은색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네. 그런 악순환에. 네. 취준에서는 17전 16패 하셨고 그럼 그 다음에 좀 심기일전해서 다시 또 준비하셨을 거잖아요. 네. 어때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요? 그래도 서류 합격률은 아주 조금 올라가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조금. 한 60개 써가지고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붙었던 걸로. 많이 붙네요. 네. 근데 뭐 그 중에서 이제 뭐 대규모 채용을 하는 뭐 은행도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아예 뭐 서류 전형을 건너뛰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다 면접 가가지고 떨어지거나 필기 전형에서 떨어지거나. 그래서 최종 합격하기 전까지 상반기 하반기 다 통틀어가지고 74전 74패? 패배에 익숙한 남자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매일 오면은 네. 확인하잖아요. 네네. 그때는 처음에 이제 속상하다가 이제는 약간 그런 것도 없고. 그럼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 74패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다음에 열심히 해서 다시 좀 뭐 제대로 해보자 한 건지. 그냥 솔직히 진짜 그때 막 제가 없던 병도 생기고. 정말요? 네, 막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위경련 같은 게 좀 생겼었어요. 네, 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도전을 한 거 끝까지 해보자. 약간 이런 좀 오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포기 많이 하는 게 보통 11월달, 10월달 이때인데 그때 이제 서류 뜨는 기업들이 은근히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10개 정도 추가로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어떤 이제 변화의 계기가 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원래는 자소서에다가 그냥 키워드 맞추고 뭐 이런 거에만 약간 급급했다면은 내 자신을 자세하게 돌아봐서 저만의 약간 생각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3요소를 중심으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돌아보고 방법을 변화시켰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겪었던 진짜 크고 작은 경험들을 그냥 다 워드에다 적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프로세스화를 시켜야 된다고 프로세스화? 네. 그래서 개인 경험을 좀 세세하게 풀어서 프로세스화를 했다. 이게 하면 뭐가 좋은 거죠? 왜 굳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자소서 문항 중에 대놓고 이제 갈등 경험이라던가 협업 경험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뽑아낼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는 이 경험이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프로세스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있었던 경험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또 면접에서도 갑자기 물어보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그런 경우에도 제 경험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답하기도 되게 좋았던 것 빠르게 같아요. 답하기 좋았다. 네. 근데 대부분은 직무 경험이나 뭐 인턴 이런 데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통 학교에서도 생각보다 그 갈등 활동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도 갈등이 있었던 경우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갈등들이 진짜 해결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아, 실제로? 네. 그거 외에도 되게 알잖아요. 팀 프로젝트 하다 보면 갈등 많이 생기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전부 다 갈등이니까. 갈등이 협업이고. 예. 그러니까 꼭 인턴이나 직무 경험이 굳이 아니더라도 뭐 회사에서 있었던 갈등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나 혹시? 저는 그때 중국인들이랑 팀플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중국인들이 약간 영어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중국어로 얘기하고 제 팀플이 이렇게 잘 녹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끼리 중국인들 이렇게 멀리하고 중국인들도 중국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약간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마련돼가지고 그때 이제 막 미팅을 이렇게 전부 같이 했었는데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구글 닥스 있잖아요. 이게 말로 하면 중국인들이 못 하더라고요, 영어를. 그래가지고 약간 챗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해결했던 경험이. 조금 더 가벼운 방식을 좀 활용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비대면화한 건데. 비대면 시대가 아니었는데. 네. 그것도 나름 또 센스 있는 방법이네요. 네. 직무에 있어서도 네. 다른 사람들이 역량을 좀 많이 찾잖아요. 네, 역량을 네. 많이 찾고 본인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네. 그럼 정주님은 뭐 직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좀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일단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든 직무에 대한 그 잡 디스크립션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읽고 그걸 다 긁어 모았어요, 일단. 제가 이제 관심 있는 회사나 아니면 관심이 없더라도 직무 설명 같은 게 잘 돼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에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일단 거기서 좀 대표적인 그 역량들 몇 개 뽑아내긴 하고. 똑같네요, 남들이랑. 네, 근데 그 이후에 저는 그 역량을 그냥 소통 능력 또는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걸로 약간 말하려고 안 하고 좀 더 거기서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시에 보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뽑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직무 소개서에 보면은 네. 항상 커뮤니케이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갔다면은 어떤 일을 맡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상을 저 나름대로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팀의 장이 또 이제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근거를 어떻게 보면 마련해주는 그런 일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맞게 제가 보고를 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게 맞든 틀리든 일단 했어요. 일단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직무에 대한 역량을 남들이랑 다르게 되게 좀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구체적으로 잡은 것도 인상적이지만 네. 스스로가 어떤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상상하면서 했던 게 되게 맞아요. 포인트인 것 같네요. 좀 이미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럼 혹시 산업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나요? 산업은 일단 저도 이제 뭐 남들이랑 똑같이 다 유튜브나 네. 사업 보고서 이런 거 다 읽으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정보들이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제조업 기업들은 이 밸류 체인들이 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가 쓰고자 하는 회사의 전방 산업, 후방 산업을 좀 어떤 산업인지 알려고 노력했고 제가 이제 영업 직무를 쓴다면은 내가 이제 파는 물건 누가 사는지 그리고 파는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데 여기저기서 긁어온 정보들이 좀 연결이 되는 느낌. 연결된다. 네. 인상적이네요. 근데 다들 뭐 지원 동기. 네. 그런데 어필하려고 그냥 이 기업에 내가 관심 있다. 네네네. 이런 부분 좀 많이 찾고 고민을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네. 그럼 밸류 체인을 이렇게 연결해봐야겠다. 네. 제품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죠? 남들이 안 하는 방식인데. 근데 그 밸류체인 생각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가 나와요. 어? 왜냐면은 이 산업이 전방 후방을 연결해주는 네.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산업이 없다면은 최종 우리가 뭐 자동차를 못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폴리에스터로 만든 옷 이런 것들을 수급받기 어렵다던가 그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네. 큰지 네. 약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배웠죠? 옴스님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네. 밸류 체인들을 좀 연결해봤고 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굳이 뭐 제품 제조 뭐 그런 것까지 공부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제가 뭐 공정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그 제품의 약간 원료는 무엇인지. 왜냐면은 이제 영업이라는 것이 원가랑 또 내가 이제 영업을 하면서 벌어드는 매출간의 차이를 약간 간극을 넓혀야 되는 거니까 원가가 들어가는 그 원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시황에 따라서 이게 뭐 원가를 조정한다든지 판가를 좀 높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업이 이게 뭐 매출만 높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영업이익을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료의 원료의 어. 시장 상황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왜냐면 대부분은 인턴 경험이 없어서 우수 떨어지면 네, 직무 경험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인턴을 하러 갈 것 같은데 네. 좀 쫄리진 않았나요? 좀 많이 쫄렸죠, 솔직히. 네. 그냥 면접 때 그 저는 인턴이나 뭐 어. 이런 거 왜 없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죠. 거기서도 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왜냐면 남들은 다 하니까요. 그죠. 그래도 저는 약간 그냥 떳떳하게 인턴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라고 그냥 대답했었거든요. 저는 그 얘기하고 나오면은 이 면접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네. 근데 결과는 좋았어요. 결과 좋았다. 네. 오히려 석유화학 산업을 1년 다니다가 네. 관두셨는데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석유화학 산업이 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아마 적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보통 5에서 한 10%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돈이라던가 복지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을 것 같았고, 그리고 뭐 거래선들이 좀 해외 전체적으로 좀 많이 펼쳐져 있어서 네. 제가 가진 외국어 역량들을 네네.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외국어를 좀 많이 활용할 기회가 있었나요? 사실 프랑스어는 한 번도 안 썼고요. 중국어도 한 번도 안 썼는데 네. 옆 팀이라던가 뭐 다른 데선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가끔 이제 옆 팀에서 중국어 하는 소리 들리고 뭐 하긴 했었는데 저는 써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쓰면은 영어만 썼어요. 네. 영어만. 영어 네. 많이 좀 쓰던가요? 네, 주로 저희 제품 그 거래선이 인도랑 터키, 뭐 유럽 쪽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쓸 일이 되게 많았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기대와 달랐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되게 좋은 데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막 비즈니스 미팅하고 스테이크 썰고 막 네. 와인 한잔 하면서 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되게 오래된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이렇게 전면 유리로 된 되게 좋은 사무실을 꿈꿨었는데 네. 전혀 그런 거 기대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원하는 좀 해외 영업 직무를 했고 그리고 되게 사실 석유화학 산업이 인기가 많잖아요. 돈도 네. 많이 주고. 근데 관두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어요? 일단 생각보다 저희 팀이 이제 제품 영업이다 보니까 국내랑 해외가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그 제품을 이제 국내 거래선이랑 해외 거래선 이렇게 같이 팔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술자리가 많고 그리고 상사들하고도 뭐 술자리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영업 그런 것들 그리고 네. 뭐 얼마만큼 블러핑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또 막 시장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되게 소문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문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수를 칠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걸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 시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네. 시대고 데이터 기반 네. 그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대에서 이 영업 방식이 얼마만큼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현타가 와가지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네. 해외 영업을 하실 때 뭐 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거 좀 너무 사소한 거긴 한데 네. 저는 인도 거래선 주로 맡았었는데 네네네. 인도 발음이 진짜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인도 발음 알아듣기 힘들었고 전화로 이제 소통할 일이 많으니까 전화하면 이제 굉장히 막 그 사람들은 전화 걸자마자 막 말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이상한 발음으로.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아레날로 약간 물류 쪽을 맡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선적하고 이런 거 맡았었는데 굉장히 그게 힘든 게 제 멋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저는 약간 이날 실어가지고 이날 보내서 이번 달 매출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네. 월 넘겨버리고 선적 지연돼가지고 그럼 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렇죠. 팀장님한테 우리 매출 너무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그런 얘기 맨날 듣고 네. 너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 많았고 그리고 잦은 술자리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거래선들이랑 자주 술 마시는 것도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투자를 과감하게 그냥 관두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대학원이라는 또 진로를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네. 다니시는 대학원은 어떤 곳이고 결정하시게 된 계기는 어땠는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이고 그리고 서울대 경영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시스템학과 다니고 있고요. 네. 지도교수로 있는 교수님 연구실은 퀀트 기반 의사결정 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주로 연구하고 네. 있는 그 랩실이고요.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나 플랫폼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핫한 거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로 오기로 이제 결정한 계기는 네. 회사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약간 좀 미리 대비해가지고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 근데 때마침 회사에서 그때 그 저희 제품 국제가 히스토리를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국제가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직접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소단위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데이터 분석 엑셀로도 해보고 뭐 파이썬 안 되는 파이썬 막 그냥 막 만져보고 알독을 해보고 이러면서 좀 이 데이터 만지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대학원 준비는 얼마나 하셨죠? 대략 한 4개월 정도는 한 것 같아요. 4개월 정도? 네, 4개월 정도 이제 회사 퇴근하고 나서 네. 바로 이제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병행을 하신 거군요. 대학원은 좀 취준에 비해서 정보 많이 없는데 그냥 대학원도 똑같겠지 하고선 네네. 그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그 연구 계획서 작성하는 거랑 그리고 그건 이제 논문 어떻게 보면 형식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네. 최대한 많이 논문 읽어봤고요. 그리고 대학원도 자기소개서 있거든요. 네네. 그 자기소개서는 역시 뭐 옴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훌륭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지인이 있었다거나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럼 네, 지인은 없었습니다. 혼자 자력으로 준비해서 합격까지 하신 네. 거군요. 대학원을 다녀본 입장에서 좀 어떻게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게 학부 레벨보다 굉장히 네. 좀 많이 좀 갭이 좀 심해요. 갭이 좀 심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첫 학기 때 이제 수업 들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렇다면 바로 석사부터 시작하는 게 뭐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월급으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나와야 되나요? 저는 대부분 다 퇴직금으로 충당하긴 했는데 본인이 확실하게 이게 이쪽 분야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공부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업무를 좀 하면서 좀 이제 관점을 확대하고 네. 이런 분야로 내가 한번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나가져서요. 회사 진짜 때려칠래 하고서 그냥 바로 나가가지고 네, 그렇게 아무 그냥 생각 없이 하시지 마세요. 그러게 회사 다니면서 또 준비를 하셨던 거니까 네.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변에 지인 없이 또 하셨던 거기 때문에 네. 좋고요. 면접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 면접에서 대차게 이제 떨어지셨는데 네.
첫 면접에서는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첫 면접 때 기억나는 게 너무 좀 긴장도 많이 하고 네. 할 말도 많았는데 할 말 다 못하고 나온 것 같고, 저는 면접이 약간 대화처럼 가는 거를 상상을 했었는데 너무 이게 시험처럼 가더라고요. 생각과 달리. 네. 그러면 탈락했던 면접 중에 뭐 기억에 남는 면접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네. 이렇게 뭔가 딱딱한 느낌보다는 되게 네. 유한 느낌 많이 받았는데 그게 저는 그래서 결과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면접을 네. 우쭈쭈 해주셨나 보네. 네. 근데 떨어졌죠. 광탈. 돌이켜보면은 그 면접에서 떨어졌던 이유가 좀 납득이 되시던가요? 아니면 뭐 납득이 안 됐나요? 납득이 안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뭐 인원이 정해진 면접 시험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잘했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약간 이게 스펙 때문인가 뭐 별의별 생각 다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너무 좀 평이하게 한 거 아닌가. 오히려 평이했다. 네. 최종 합격 회사의 면접이 좀 궁금한데 네. 인턴이 없이 이제 면접을 좀 보신 거잖아요. 네. 전공 외에는 사실상 이제 경험이나 경력 자체가 없었던 건데 네.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첫 1차 면접이 일단 PT 면접 플러스 인성 면접이었는데, 그러니까 PT 면접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PT 면접에 대한 질문 플러스 저에 대한 약간 질문 이렇게 했었던 면접이었는데 저는 그 면접이 사실 되게 망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저를 공격하는 질문 되게 많았고 뭐 인턴 왜 안 했냐, 너무 이거 공백기 때문에 뭐 했냐. PT 면접에 대한 질문은 그래도 많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저의 그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 그런 질문 많았고, 집요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대답을 했을 때 면접관들 표정도 그냥 그럭저럭 그랬던 것 같아서 뭔가 이 면접은 망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애매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공백기랑 인턴 같은 부분에서 지적을 무조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당시에 그럼 정준님은 어떻게 좀 답변을 하셨나요? 공백기 같은 경우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보다는 제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때 공백기 때 요리를 배우기도 했고 저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거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그 여행이랑 뭐 요리 배운 거랑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견문도 넓힐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능력들을 앞으로 융합의 시대에서 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했던 걸로 기억하고. 예. 그리고 인턴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없었다,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인턴 뽑는 것도 뭐 공고 많이 안 뜬다 이런 핑계 대는 것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인턴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인턴 경험 없어도 지금 회사 들어가서도 일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표정은 약간 좀 뭐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산업과 직무에 관련된 그 질문들이 들어왔대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아까 준비했던 네. 얘기들을 좀 나름대로 네. 고민을 답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합격할 거라는 느낌이 있었나요? 최종 면접에서? 솔직히 최종 면접도 확신하진 않았어요. 최종 면접은 되게 평이한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네. 그 대표이사 들어오셨었거든요. 대표이사랑 뭐 인사 실장이랑 뭐 몇 명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1분 자기소개 준비하면은 막 별말 다 나오잖아요. 막 무슨 나는 무슨 분석을 키웠다, 뭐 나는 카멜레온이다, 막 이런 거 많이 나와. 근데 그런 거 하면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좀 스스로 좀 거북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약간 오늘 여기 대화 나누고 싶어서 왔다, 면접관님들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기소개를 또 잘 안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는 없었는데 어쨌든 최종 면접은 되게 평이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냥 기본적인 거 물어보셨고, 기억에 남는 질문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약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막 TMI 남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코로나가 이제 좀 풀리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규제 풀고 이러면서 작년보다는 수요가 나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네. 되게 욕심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거 그 이후에 계속 또 물어보셨던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에. 네, 다들 다였나요? 네, 다였어요. 네. 다른 면접자들은 어땠죠? 한 분은 이제 좀 자기 경험을 어떻게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좀 많이 떠셨고. 많이 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한 명 붙었어요. 저 한 명. 네. 정준님 한 명? 네. 정준님 면접 노하우에 일단
아까 이거 노하우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나랑 직무랑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보고 조금 더 다듬어보고 가는 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억지로 시켜줘야겠어요. 아 근데 진짜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상 질문이나 이런 것들 좀 적어보고도 했었는데 근데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상 질문을 적으면은 적어서 이렇게 외워가려고 했었는데 그 외운 것 틀리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진짜 컸었고 그 걱정 때문에 더 떨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 좀 대책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제가 그냥 여태까지 준비한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자 해가지고 해보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정준님의 계획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일단 커리어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IT 회사 그 중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요. 주로 이제 제품 기획이나 아니면 뭐 제품 관리, 서비스 관리죠. 그런 일들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업들의 성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관리하고 개선해보고 싶고 업무를 하고 싶어요. 혹시 존경하는 인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이 네. 있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이제 아마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실 텐데 그분을 존경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되게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구글이랑 애플이 되게 부상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예전 그 윈도우즈를 그냥 계속 고수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돈줄이었던 그 윈도우즈를 포기를 하고 좀 내려놓고 약간 클라우드 체제로 전환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약간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환점을 만든 사람이 그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인데 과감한 네, 자기가 딱 옳다고 맞다고 딱 생각하는 길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네. 추진하는 그 추진력이 멋있어서 저는 그분을 모토로 삼고 있고요. 정준님의 인생 모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머리를 쓰느냐고 가슴이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이게 제 모토예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이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진짜 그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머리 쓰느냐 그런 거거든요. 마음을 써야 될 때는 마음을 써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머리만 써서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맞아요. 그게 공감 능력이 없다 보면은 이게 흔히 말해서 진짜 소통 에러 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일을 느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서로 이제 머리를 쓰다 네. 보면 손에 안 보려고 하다 보면 네, 대립하고 반목하게 되고 네. 당연히 어떤 합치를 이루기가 사실 네. 쉽지가 어떻게 보면 최근 현대 사회의 모든 사회 문제의 약간 네.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보다는 확실히 비교적 자신감도 많이 올라갔고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도 더 큰 것 같아요. 네. 스펙 때문에 고민하는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있으면 있는 대로, 네.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지원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준다면. 저도 이제 스펙으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회사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스펙으로 내가 왜 고민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오히려. 네, 왜냐면은 가면은 뭐 좋은 스펙 가진 사람도 물론 많지만 네. 충분히 스펙이 없어도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고 이게 되게 본인이 처한 상황이면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뒤로 한번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스펙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건 스펙이 아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주로 스펙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스펙 쌀 시간에 나에 대해서 고민 좀 더 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고찰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참가해 보시니까 네. 어떠셨나요? 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막상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네. 되게 아직 그래도 나도 아직 나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구나. 좀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구나. 돌아봐야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진짜 뭐 다른 거 막 이것저것 정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진짜 자기만의 생각을 잘 확립만 한다면은 좀 좋은 결과 다들 있으실 거고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다니면서 좀 오늘 저희 학교를 제일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많이 오늘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닙니다. 네. 정준님이 더 수고 많으셨고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지원자들한테 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제가 더 감사드리는 것 도움이 되길 같습니다. 바랍니다. 네. 뭐 좋아하시죠? 애주가라고 들었습니다. 맛있는
삼겹살. 삼겹살 알겠습니다. 삼겹살에 오늘 네. 맛있는 소주나 다른 주종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타이밍 죽인다 주야. 여기 딱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와, 감사합니다. 먹을 복이 있으시네요. 어머, 벌써 한 병 쯤